한국센터의 뉴스 하루무드 마스터 김일중. 어제 오늘 좀 춥죠. 눈 오고 비 오고 합치고 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박강현 회장님이 꼭 제가 하려고 앞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니코프는 이 유산균을 발견하면서 사람이 150세까지 산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박강현 회장님과 한 10년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면은 장을 건강하게 하면은 온몸이 건강해진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190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한 다음에 제가 할 것은 일부에는 유산균 플러스 10 플러스 있잖아요. 신생 유산균하고 그 다음에는 SCI 마이크로 바이옴 이것도 똑같은 유산균인데 좀 질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 달라요. 또 있어요. 그 뒤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이차 슬림바디 보이차고 또 슬림바디 애프터는 있어요. 좀 즐거우시지만 인내하고 앉아 계십시오. 이 유산균은 이런 장에서 소장, 대장에 있는 균들이에요. 여기 있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균들하고 나쁜 균들하고 싸우고 이겨서 새로운 유산균, 생균 이것이 자랄 수 있도록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또 균이 아무리 좋아도 이 장까지 도착을 못하면 중간에 이제 위라든가 아니면 십이지장 뭐 이런 데서 흡수가 되고 분해가 되고 죽어버리면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유산균의 역할을 보다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 성분도 좋지만 어떻게 저 장까지 내려보내느냐도 중요하고 또 내려갔을 때 어떻게 그 유해균을 물리치고 유산균, 생균 이것을 유익균을 또 만들어내느냐 이런 데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장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이제 우리 직장 같은데 아니면 여성의 진 이런 데도 이런 균들,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 질환도 이 유산균을 섭취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정의하는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까지 해서 바이오틱스라고까지 왔는가 하고 어원을 보면 프로는 무엇을 유한 것이고 바이오틱스는 라이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위한 유익한 균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1989년도 생화물리학자 표리 사람은 여기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여 숙주동물, 우리가 숙주는 우리죠. 왜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보충제 이것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누가 이걸 발견했냐면 일찌감치 이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젖산균을 발견해가지고 이러한 술과 우유 등을 만드는데
있어서 좋은 살균법을 적용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백신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87년에는 메치니코프 페트리라는 사람이 여기 이게 페트리 접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발명을 하면서 이러한 균들을 그전에는 분류를 못했는데 그 뒤로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에시드 빌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치니코프는 불가리아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장수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열심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이 그 유산균으로 되어 있는 발효 요구르트를 먹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1907년도에 메치니코프는 발효 음료를 먹으면 어떻게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사람이 건강해질까, 이런 것들을 이 기하학적으로 설명해 낸 연구 결과 1908년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합니다. 메치니코프가 이 발효 물질을 발견을 했는데 진로가 그렇게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틱스를 요즘에는 네 가지로 편의상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이런 용어들이 별로 없는데 일반 어떤 제조회사라든가 이런 구분해 가졌습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먹고 있는 거, 이것을 프로바이오틱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 이렇게 정언할 수 있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이게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것들입니다. 먹이가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신바이오틱스는 시너지 신자에다가 그 바이오틱스를 붙인 거죠. 그래서 시너지는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쳐진 것이 신바이오틱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이 신바이오틱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프리바이오와 프로바이오가 다 같이 섞여져 있는데,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신바이오틱스는 이것도 다 합쳤으니까 신바이오틱스에다가 플러스 거기에 있는 사균체, 배사 산물, 이것들을 다시 플러스 해줘야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왜 어떻게 해야만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균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 유산균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품질 시험을 거쳐서 살아있는지를 항시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1억에서 100억 정도의 CFU, 균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것은 언제까지냐면 유통기간, 그게 보장기간의 보장 주수를 얘기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우리가 입으로 들어갈 때까지 현재 본사에서는 750억 마리의 균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유통기간이 우리 10 플러스는 12개월이고 지금 바이오옴은 18개월입니다. 그동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100억 마리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생균수가 우리가 앞에 써 있는 것들 집어넣는 투입 변수는 안 써도 되는데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보장 변수는 거기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유통기간에는 항시 어느 때 검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써 있는 숫자만큼의 제품 변수가 검출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과 이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애터미 유산균은 철저한 품질 관리로서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 같은 것이 검출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이게 대장균이에요. 현미경 같은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항시 컨트롤하고 있어가지고 안정성하고 안전성 컨트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런 식으로 균수를 측정하는데 지금 유산이나 담즙산에서 죽지 않고 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점막에 붙어서 자기가 할 일을 현기성 상태에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산성인 젖산을 생산해내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데 이 젖산과 그 산성은 거기에 있는 유해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젖산이나 산이 너무나 강하면 자기들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화 안 되는데 이 대부분이 유해균들을 사멸해 가지고 그 균을 비율을 맞춥니다. 정장을 하는데 그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정도 맞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한쪽으로 쏠리면은 한쪽으로 중성이 있어요. 중성 세균이 이것은 많은 쪽으로 갑니다. 또 조금 좀 안 가고 그런 역할을 해서 균형을 맞추죠. 가득도. 근데 이 장 환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유해균들을 죽이고 유익균을 많이 생기게끔 하는 것이 장 청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네요. 유익균이 증가하고 유해균은 이와 같은 것들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에는 지금 여기 시약처에서 기존 고시한 19개의 균주가 있습니다. 5개의 유산균 속이 있고 여기를 이것을 속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에는 종류라고 하는데 현재 19개 중에 1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유산균에는 가지고 이 부분에 있는 거 이것들이 12개입니다. 12개. 그 다음에 그 중에 빠진 것들은 이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보면은 뒤에서 왜 빠졌는가 보면은 이것들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섬유질입니다. 섬유질. 그래서 소화되면서 예를 들어 유유와 그다음에 담즙산 이런 것에 이겨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면서도 약간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대장까지 가면 대장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대장에 있는 그 균들이 거기서 얘를 효소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현기성 균이라는 것이 대장이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현기성이라는 것은 대장에서 산소가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휘가 되면 장내에 이렇게 중식해가지고 얘들이 유해균을 죽이고 유익균을 시키겠죠. 그다음에 그 종류로는 현재 프리바이오틱스 이 종류로는 여기 애터미 유산균 함유된 친구 프로바이오틱스는 난소성 말토 덱스트린하고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은 여러분들 잘 알죠? 락토 올리고당, 플락토 올리고당 이런 거. 그다음에 난소성 말토 덱스트린도 하나의 분말입니다. 이것은 난소성 말토덱스트린이 가지고 있는 식약처에서의 인정한 그런 기능들입니다. 식구의 혈당 케어를 하고 있고 혈당은 우리가 뭐 있습니까? 혈당 케어 바나바 뭐죠? 바나바 홍삼. 그다음에 혈중 중성기질 개선. 중성기질이 뭐냐면은 기질인데 그 표피 이것도 역시 어떻게 만드냐면 대장에서 30%를 뇌로 올려 보내요.
만들고 나서 에너지를 발견나서 그러면 거기서 뇌에서 다시 얘들을 면역 물질로 바꿉니다. 뇌에서 30%가. 그래가지고 얘들이 작용을 하는데 혈중 지질 중성이라는 것은 간으로 간 약액들을 다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고 피부에도 축적하고 있고 그러다가 필요한 대로 조직한테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을 해주는데 혈관을 통해 다 해요. 그럼 양이 많다 보면 혈중에 막히기도 하고 이게 LDL, LDL, HDL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질이라는 거는 이것들이 거기에 맥히지 않게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올리고당은 그 대장, 그게 현기성 환경에 살고 있는 건데 이것들을 이것들을 발효하면서 이 올리고당을 균들이 발효를 시키면서 나오는 것이 단세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장내 환경 산성화가 유익균 늘리고 유해균 죽이고 이런 것이죠. 여러 가지 항염 효과까지 항염증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 갈락토 올리고당, 이게 아까 올리고당 비슷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하는 것이 좀 달라요. 피부 손상 방어를 하고 사이토카인을 자극해가지고 여기 장내 점막을 보호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에 어떤 활성화시키는 우리가 활성세, NK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이 있고 좀 어디에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있어요. 염증을 왜 일으키냐? 염증을 일으키면 이걸 죽일 수 있는 다른 항염 물질이 달라들게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처가 조금 나면 여기에 안 좋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가서 염증을 일으키면 우리가 아프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균들이 좀 거기에 쳐들어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NK셀 같이 낮잠 자고 있으면 깨서 빨리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갈락토 올리고당을 먹은 유산균 이것은 몸속의 콜라겐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콜라겐을 먹죠. 몸속에 흡수가 되었죠. 근데 저 분자로 예를 들어 분자량이 크면은 피 속에 우리 혈관에 이런데 스며들지 못해요. 그래서 얘가 저분자화 콜라겐은 저분자화 해가지고 달톤이라는 게 있었죠. 그 500달톤이라고 저분자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신바이오틱스는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이렇게 여기로 되어 있고 여기 그림 보면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있고 여기 유해균이 있고 여기는 식이섬유가 내려가게 이런 것들이 장수께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합쳐진 거 좋을 때 있는 것이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아까 얘기했죠. 대사물하고 살인체. 여기는 21년도에 국제과학 프리바이오틱스 협회에서 이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숙주의 건강에 유익한 죽은 미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죽은 미생물의 구성 성분 이거는 죽은 것을 그 시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죽은 그 시체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요요 성분이 있습니다. 유산균은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요요 성분이 그 성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껍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균체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데 효능이니까 대사 산물은 염증성 질환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사균체는 면역력 증진 아토피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장애 안착되고 먹이 유익균을 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장의 벽에 붙어가지고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면서 죽은 것들은 장에 붙을 수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는 지금 높은 안정성,
그다음에 뛰어난 전성, 그래서 고농도의 여기서 고농도를 섭취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락토바실러스 속이 있어요. 이것은 산소가 있는 소장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아까는 대장에서 할 수 있는 비피도박테리움이고, 이것은 락토바실러스. 장내에서 항생의 물질이 있고, 장내 세균을 생성하고, 위에 프란타로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면역 기능에 조절하고, 람노서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 락토바실러스 속에 그래서 면역 질환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토필러스라는 것은 소화를 촉진하는 것이고, 자, 대장에는 산소가 없는 대장에서는 비피도박테리움 속이 자라고 있고, 거기에서도 이러한 대장 증식하고 억제하고 장염 배변을 하는데, 지금 위장약을 제조하거나 그 속에서도 이것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들어있어요. 자, 이런 비타민 B1, B12, B9 이것들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성하는데. 거기에 이제 비피도박테리움에는 모범이라는 것이 있고, 비피도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사, 장염, 유해균, 삼열. 스트레프토코커스가 이것이 소장하고 대장하고 같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현기성도 아니고 산소에만 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어느 곳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장 건강, 배변 활동, 유산균 증식, 유해균 복제, 거의 장어 관계된 것들이에요. 이 유산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까지 중간에 가다가 위산이나 단백질한테 죽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장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해서 코팅을 합니다. 장용성 코팅이 있고 캡슐 코팅도 있고. 근데 우리 애터미 것은 캐나다 도산사의 프로바이오캡에서 특수 만드는 그런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스프레잉, 웨팅해가지고 스프레잉 해가지고 이것이 들어갔어요. 만들고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농검이라는 것은 비피도박테리움, 농검이라는 것은 노화방지, 발암물질 형성에 예방이 되는 아피트성 질환, 피부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커스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이 또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는 일도 다릅니다. 이 두 개만 11개 중에서 이 두 개만 특별히 이런 바이오캡에서 캡슐 아닙니다. 그것만 코팅을 한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DDS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DS1이라는 이 균주의 관리 번호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은 한센에서 지금 20년대 UAS에서 만든 균인데, 한센이라는 데서 이때 다시 인수를 해가지고 DDS1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DDS는 이런 약자예요. 낙농화학 분야의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준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DDS1이. 이 DDS1 이곳은 하여튼 샤아니가 처음 발견한 이후에 가장 많이 연구된 균주입니다. 효능은 23개 중에 독성 물질을 차단하는 것이 항바이러스 박테리아 효과를 하고요. 우리 헬리코박터 균주기죠. 무엇이 헬리코박터 균주기죠? 장건강 위데일리
유건강 데일리케어, 그죠? 유건강 데일리케어가 있죠? 네, 헬코바크. 그다음에 비타민 B9 엽사를 생성도 하고 그 엽사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게 하고 B12 생산에 도움도 주는데 면역 기능 향상을 하게 됩니다. 얘는 동물 실험 결과 암에도 어떤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DDS1은 얘가 아시도필러스라는 필린이라는 그 항균 물질을 발견하는데 이 항균은 꼭 애시도필러스에서만 나오는 항균입니다. 애시도필린이라는 거. 그래서 대장에서 나오는 것은 또 그 세포마다 각각 다른 이런 전체적으로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들어있어요. 아시도필린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것은 애시도필러스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대장균에서 나오는 것은 그 콜리시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시도필린에서 나오는 것이 얘기하고 이것은 유해균만 골라서 죽이는 거예요. 아시도필린은 천연 항생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균 물질을 먹으면은 그 균들이 죽는다는 얘기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균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성 것은 이것들이 있고, 자 실험을 해보니까 온도에 따라 가지고 균들이 어떻게 얼마나 살아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유통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 전에 이 값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기간, 그 동안에 그 내부에 있는 균들이 얼마나 살아 있는가,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개월까지 했는데 현재 우리는 그 18개월이 제일 길어요, 바이옴이. 근데 24개월까지도 예를 들어서 냉장 보관하는 거 4도 정도, 또 25도 4분의 3도, 24개월 지나면 한 80% 정도. 이것은 그대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냉장 보관하는 것은. 근데 실온의 3분의 3은 이렇게. 그리고 애시도필러스도 외부에서 그 균이 만드는 데마다 달라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어떤 아시도필러스를 해놓으니까 20%는 살아있지 않아요. 24개월까지. 그래서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아시도필린의 어떤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개월이 되면 무조건 개봉인데 7개월이 되면 무조건 먹여야 되고, 여기서 볼 때 제가 제안한 것인데 23개월이 되면 거의 변하지는 않아요, 그 균수가. 그래서 이것이 24개월로 늘렸으면 좋겠다, 18개월짜리를 그랬는데 다른 문헌을 또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해서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균은 DDS 균은 여기를 거쳐가지고 우리 거쳐서 여기 장까지 옵니다. 이게 또 이것은 장에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생긴 존재할 수 있는, 살아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락토바실러스, 에시노필러스, 이것이 에시노필러스가 90%, 240분 4시간 후에까지 그 장에 들어가서 약 2시간까지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존력이 좋죠. 네. 또 이 DDS1은 이 유당 불내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에 있는 균이에요. 자, 여기 유당 분해 결핍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산
아니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식이섬유잖아요. 그게 장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대장에 가서 이런 뭐예요? 유당 이것들이 대장에 가서 락타제라는 그 효소가 그것들을 뭐랄까 우유 어떤 변화도 분해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분해 가지고 요것을 이렇게 분해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이거 있죠. 애들이 우유를 마시고 설사한다든가 아니면 보통 술 먹고 폭풍을 호소한다든가 이런데 얘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이 어떻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락타제는 포도당과 갈락토스를 분해하는 효소인데 우리 유산균 여기 DDS 이것에 들어있어요. 여기 락타제가 효소를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유산균을 먹으면은 이 락타아제라는 이것이 분해가 것들이 만들어져요. 효소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은 없어지겠죠. 다음에 아까 장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SCI 이것은 용량이 300mg입니다. 아까 그것은 2.5g인데 60% 들어있고 SCI인데 과학 기술 논문집에 게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옴은 전부 다 어떤 메스를 얘기하는 거 앞에 단어는 집합체라니까 마이크로 바이옴 이것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마이크로 바이오타라고 있는 DNA 연기소를 거기다가 이것을 유전체를 합성시켜가지고 미생물 분집 내지는 미생물 총 미생물 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특허를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SCI 과학기술 문헌에 등재한 것들인데 특허 출원도 했고 여기에 이제 관리 번호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7종이죠. 이게 현재 종류로는 7종입니다. 예. 근데 지금 하나가 여기 들었죠. 특허 출원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것들이 남노서스에 들어있는 6개의 특허에 대한 특징이고 이거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 여기는 체지방에 대한 것이 2가지, 그 다음에 비타민 A, 비타민 A와 B1, B2는 지금 현재 이것이 특허 출원 중이라 여기 안 나왔는데 제가 다시 이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카탈로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청에 들어갔더니 봤더니 이것이 지금 현재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 2021년도에 23년도 6월 26일 날 받았어요. 올해 6월 26일. 그게 뭐냐면 대장과 소장에서 아까 대장 소장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비타민 B2를 생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2, 비타민 B1, 그 다음에 비타민 A가 어디야? 비타민 A가 있는 그 위에 오른쪽 밑에. 비타민 B1 예, 여기네요. 가깝게 보시고 안 보이네. A와 B1, B2 이런 것들은 생성합니다. 생성해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서요? 예, 약을 먹으면 먹으면 그게 유산균을 먹으면 거기에 있는 여기 있잖아요. 바이오 그 스트랩스코커스 서머폴리스
서머 필러스입니다. 필러스. 아니 그 괜찮아요. 스트레스 커커스 서머 필러스. 얘가 이번에 받은 거예요. 근데 현재 2023년 6월 그렇죠. 카달로그는 안 나와요. SCI 마이크로 기능을 보면 뭐 아까 기능을 했던 것들은 뭐 아까 간추려 되지않으면 헬리코박터 면역력 분해 기능, 저에게 또 콜라겐 저분자 기능, A 생성해서 피부 건강, B1 생성해서 면역 증진, B2 생성해서 점막 보호, 또 2377 연상 예방 및 치료기, 체지방 감소도 있습니다. 지방 투계 왜 체지방 투계 숙도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다음에 그 이상지지 혈증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도 있잖아요. LDL, HDL,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언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히 LDL은 낮춰주고 HDL은 높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지혈증에도 먹으면 좋겠네요. 고지혈증이 그것이 그거예요. 네. 자, 코팅에는 아까도 장까지 가려면 어떤 갑옷을 입고 가야 되는가 해가지고 1세대에는 피코팅, 2세대 장용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 캡슐로 하고, 그 다음에 4단까지 단백질을 하는데 우리 5세대는 우리 4중 코팅이 특허받은 게 있습니다. 수용성 폴리머, 히알루론산, 다공질 입자, 단백질 코팅. 우리는 전 균주에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우리가 여기 마이크로 바이옴에 들어있는 모든 균주는 4중 코팅을 했습니다. 예, 10 플러스 같이 2개만 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까지도 보낼 수도 있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 2차 수용성은 보관하기 여기가 균추입니다. 가운데가. 그 다음에 1차로 이것을 코팅을 해요. 그 다음에 2차 히알루론산으로 알아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3차 가공질 이거 그 다음에 4차는 맨 밖에 단백질 코팅. 자, 여기에 이제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것들이, 야, 우리 GMP 이것은 쌈이고, 이것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식품 안전관리나 그 안전관리, 환경 시스템, 식품 안전관리, 그 식품 제조 전 공정 관리를 인정해 주는 거, 허용된 할랄 같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고 있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양한 품질 관리를 기준으로 철저한 생산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뭐 미국 FDA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여기와 같이 GRAS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인정되는 것 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GRAS 여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여기 인정을 받아요. 미국에 진출한 모든 제품들은 연구를 통해서 안전성 결과를 FDA에 제출을 하면 이 FDA에서는 이것들을 전문가가 다시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FDA 홈페이지에 90일 안에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등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고. 현재도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각 연구소에서 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공인인기관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옴은 IDGCC라면서 일동 컬처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일동제약 있죠, 알죠? 거기에서 다시 바이오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게 그래서 IDCC 그 다음에 단발을 붙이는 거죠. 이게 관리번호예요. 특허번호 관리번호.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 바이옴은 100억 마리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저쪽은 타는 30만 마리죠? 300만 마리, 30만 마리, 30억 마리, 이건 100억 마리. 그래서 근데 알은 적어요. 0.3g이에요. 또 여기 CFU가 붙는 것은 콜로니 포밍 유니트라고 해가지고 콜로니는 어떤 이봐요. 진락을 형성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배양을 몇 배 하고 계속 한 번에 예를 들어 100억 마리, 100억 마리 살 수 있겠어요? 하고 배양을 하면서 가장 적게 해가지고 이 현미경으로 쉴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이 몇 마리니까 총 여기에는 몇 마리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계산해내는데 필요한 단위 이런 식으로. 뭐 PCC 검증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기 염기 서열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것이 그 코로나 때 뭔 검사 받고 오라고 해요? 빨리 일어나면 PCC 검사 받고 오라고. PCR. 응? PCR. 그게 이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균이 실제적으로 무엇이 몇 마리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염기서열법에 해가지고 이 속에 무엇이 몇 마리가 들어있는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내면 여기에서는 어디서 PC 여기에서는 식약처에서는 이 인증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증을 다 거친 거죠. 그 애터미카는. 자, 프로바이오틱스 또 여기서 올리고당이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제 넘어가요 이거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마이크로바이옴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른 것들 아니고, 그다음에 포스트는 아까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라면서 사균체를 얘기하고, 잠깐만요. 이 배사물은 그들이 활동을 하면서 배출하는 그런 물질 얘기다. 이것도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남노너스 이것이 있죠. 이것은 이게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구창물을 증대시킨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장에 들어가서 우리 장 내에는 한 100조 개의 세균이 산다고 붙어서 장벽에. 근데 그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빈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를 뺏으려면 유해균을 죽여가지고 그 자리를 뺏어야 돼요. 그래서 장의 부착률이 좋다는 것은 얘가 그 유해균을 사멸하는 능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 질환 예방하고 개선, 치료까지 합니다. 남노선수가. 그 다음에 면역 과잉 반응을 개선하고 장건. 또 우리 텐에 아까 있었죠. 에스테필러스가 사균체예요. 그것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효모가 2종이 있는데 건조 효모하고 젖산 효모가 있어요. 건조 효모에는 마울라디 이건 마찬가지로 면역 증진하는 것이고 질내의 이런 간디다 호모 질염이 생기는 것은 이유는 그 속에 한 50여 가지의 균이 있는데 이것들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항생자라든가 어떤 걸 먹고 거기에 있는 유익균이나 유익균들만 있는데 유익균이 죽으면 그냥 먹으려고 이 간디다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균제를 먹는 사람은 거의 간디다균이 걸리게 돼 있었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게 된다. 이것은 이 효모균은 이와 징스 혀에도 이런 팩트가 있고 이 장에도 이런 곰팡이균이 생긴다. 이건 젖산이라고 말이에요. 젖산. 뭐 효모는 피피터스 유익균이죠. 생육하고 그다음에 이 단세 지방산이라고 있어요. 장에서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생성되는 것이거든요. 단세 지방산은 현기성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 산소가 없는 데서 이런 것이 단세 지방산이 양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식품을 발효를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효모의 옷을 보충하니까 실제 양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장작용으로 뭐 이상 발효가 방지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이거 보셨죠? 캔 들어있는 거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와 밖에. 이거 안에도 있고 밖에.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 용기는 흡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흡습을 해가지고 보존 수명을 연장시키고 외부 용기는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빛과 수분을 막아서 최대한 그 마리수를 보장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고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24개월까지도 100% 있었다고 했죠. 죽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근데 18개월까지만 유효기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2개월 넘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의견도 썼지만 그것도 확인하고 썼어요. 내가 함부로 쓸 수 없고 다른 데 보니까 논문에 써 있더라고요. 자, 배변이 원활치 않으신 분들, 장이 불편하죠. 그다음 이것이 배변할 때 규칙적인 편, 기분이 좋았어요. 규칙적으로. 그다음에 장내 케어하고 싶어. 이 장내 케어하고 그 인삼 노인 아주 필요한 것이고 이 스트레스. 그다음에 앉아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하고 질내 세균 관련 질환을 개선하니 도움을 받고 싶다. 피해야 되는 것이 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췌장염이 심한 환자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약을 먹고 있는 복용중 면역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 상담을 받아요. 크론병이라는 게 있어요. 소장과 그게 점막에 만성염증이 생기는 거죠. 여기 보면 장누수 증후군 이런 환자에게도 상당히 좋아요. 벽이 장누수가 생기는 것은 이쪽은 그 정상적인데, 근데 이쪽은 이런 그 병들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 옆에 점막이 손상된 거예요. 손상되면은 여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혈액 속. 뭐 이런 이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좋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이런 생기는 게 막아주는 게 점막을 보호하는 것이 되겠죠.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것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 몇 가지 일 두 개 끝났습니다. 원장 조금 못 걸렸어요. 50분 걸렸어요. 50분. 50분 조금. 아니 두 개 남았어. 뭐지? 그거 10분인데 10분. 두 개만 하세요. 아니 시간 많다.